안녕하세요. 참사랑TV의 김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41회 기출문제 7강 시간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항상 1강부터 시작해서 5강까지 가다가 6, 7강이 되면 20%가 다 떨어져 나가세요. 20%요? 반만 남아도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항상 업로드를 할 때 조회수를 보면 1강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끝강까지 9강까지 완강하시는 분들은 시작이 반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꾸준함이 모든 공부의 승자입니다. 예, 하다 안 했다, 하다 안 했다 하시면 맥이 끊어지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중간 거를 띄워놓고 7강에 오셨다면 죄송하지만 리턴 앞으로 돌아가셔서 못 본 거부터 보시고 순서대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는 1강부터 시작해서 지금 7강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같이 왔다. 예, 그분은 거의 99% 보장합니다. 합격하실 겁니다. 이 꾸준함으로 가는데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끝까지 이제 오늘 7강 하니까 7강, 8강, 9강, 3강밖에 안 남았어요. 내일이 원서 접수 일인 건 다 아시죠? 네, 아마도 전국적으로 다 원서 접수가 시작과 동시에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몰려들 거거든요. 빠른 시간에 시험 날짜가 배정되기를 김 교수도 네, 바라면서 자, 이제 시험은 시험이고요. 시험을 잘 보려면 제일 중요한 건 공부예요. 얼마만큼 잘 준비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거니까 오늘도 흔들리지 마시고 자, 7강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어디를 정리하냐면 신체 활동 지원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예요. 네, 거기가 여기죠? 감염, 복지연구, 안전관리. 네, 몇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냐? 네, 몇 문제 나올까요? 네 문제. 예, 네 문제 정도 출제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복지연구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염에서 한 문제, 안전관리에서 두 문제 정도? 예, 이렇게 출제하는 영역의 유형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변동성은 있는데 예, 계속 기출문제에 나온 거 보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7개 보도록 할게요. 4개밖에 안 되는데 왜 7개예요? 여기 파트 끝나고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파트가 이어서 갈 거예요. 문제가 4개밖에 안 돼서요. 그래서 그거는 또 마인드맵으로 그 단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감염 복지원과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 같이 푸시면서 중요한 내용 살펴볼게요. 네, 제가 요번에 40일의 기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와, 복지원고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게 오전 거였나? 오후 거였나? 오전하고 오후 문제가 좀 다르잖아요. 오전 건가 봐요. 네. 이런 문제가 났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그냥 감사합니다 취재위원님 하고 얼른 풀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되게 쉽거든요. 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56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복지연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입힌다. 2번 요실금 팬티는 전면이 방수 처리되어 있다. 3번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4번 신체보다 한 치수 큰 것으로 사용한다. 5번 요실금 팬티는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다. 몇 번일까요? 네, 5번입니다. 안 어려우셨죠? 네. 자, 요실금 팬티 외에 팬티 입을 수 있어요? 아, 못 입습니다. 요실금 팬티 하나로도 답답하고요. 요실금 팬티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요실금 팬티는 전면이 방수 처리되어 있다. 전면 방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따로 있죠. 네, 제가 막 지금 부랴부랴 막 넘기고 있는데 일반 섬유 팬티 안에 방수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전면 전체가 다 방수 처리가 된 게 아니고요. 전면 방수 처리된 거 입으시면 땀 차가지고 불편해서 더 피부 질환이 생길 것 같거든요.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예, 아니죠. 한 번 이게 소변이 묻으셨으면 빨아서 계속 사용하셔야죠. 예, 한 치수 큰 거, 속옷 한 치수 큰 거 입으시면 안 돼요. 받고 다 줄줄 셉니다. 네, 그 정답은 5번입니다. 요런 문제가 났다니까요. 네. 지금 복지연구에서 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많이 낼 수 있어요. 앞에서 다 거의 다 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구석에 조금 출제되지 않았던 거. 요실금 팬티 문제는 사실 제가 지금 기출문제 계속 보면서요. 처음 나왔어요. 이제 낼 때가 됐구나. 그죠? 왜냐면 얘가 복지연구 품목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 그러면 다음엔 또 내려나? 모르죠. CBT니까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57번입니다.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물을 만질 때는 맨손으로 만진다. 2번 오염된 세탁물은 일반 세탁과 함께 배출한다. 3번 고무 재질의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4번 흡인병은 2, 3일에 1회 씻는다. 5번 혈액이 묻은 옷은 찬물로 빨고 더운 물로 헹군다. 몇 번일까요? 네, 5번입니다. 짬뽕 문제.
네. 섞었습니다. 뭘 섞었을까요? 감염 예방입니다. 라고 묶어놓고 섞어버렸어요. 감염 예방에 우리가 책에서 명시된 부분들이 많죠. 분비물 처리법, 손 씻기, 대상자 위생관리, 유황보호서 위생관리, 그 다음에 메인으로 항상 출제됐던 흡입물품 관리 다 합쳐버렸어요. 그걸 그냥 합쳐서 제목을 하나 바꾼 거예요.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저도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앞으로 출제할 거지만 네, 출제위원들 되게 똑똑해요. 네,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기출문제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합치기 했다가 분리시켰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예. 요 그런 방법이에요. 뭐 그래도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쵸? 문장 자체가. 1번 같은 경우에는 배설물을 만질 때는 맨손으로 큰일 납니다. 네, 배설물 자체에 오염 감염 물질이 균이 워낙 많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십니다. 맨손 틀린 거죠. 오염된 세탁물은 일반 세탁물과 함께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해 주셔야 되죠. 고무 제품의 카테터는 햇볕에 말리면 햇볕에 의해서 쪼그라들거나 말라붙어서 예, 가루가루 분쇄가 됩니다. 그늘에서 말려주셔야 되고요. 흡입병은 어떻게 씻어요? 2, 3회 씻는 게 아니죠. 네, 1일 1회 이상 정확해요. 1일 1회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거죠. 5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혈액이 묻은 옷은 찬물로 빨고 더물로 헹군다.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다면 더물로 빨게 되는 경우에 예, 의류의 흡착, 달라붙어서 응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찬물로 빨고 나서 더물로 헹궈주는 거.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었던 영역이고요.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감염에서 가장 메인은 흡입물품 관리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출제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끊임없이 출제하고 있어요. 말만 바꿔서 쭉쭉쭉 내고 있으니까 흡입물품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거든요. 예, 그 정리는 도와드릴게요. 자, 문제풀이만 하고 가도 되는데 예, 성질이 그것까지 안 돼서요. 네, 성질이라고 하긴 좀 그렇나? 개념을 안 보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예, 지금 보듯이 합치기 짬뽕 문제가 났어요? 예, 그러면 분리시켜서 날 수도 있잖아요. 예, 왜 이 문제가 항상 많이 나왔으니까. 흡입물품 관리 방법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예, 이렇게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의 끝을 바꾸고 갖다 막 요리조리 요리를 합니다. 정확한 개념의 문장들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죠. 자,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아까 횟수 말씀드렸어요. 2, 3일이라고 바꿀 수도 있고, 뭐 매번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건 출제위원 마음이에요. 예, 이리 바꾸든 저리 바꾸든 하나만 기억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만 닦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어디 담가둬요? 물에 담가둬야죠. 물에 담가둔다가 아닌 표현은 모두 다 오답입니다. 소독한다. 틀려요. 네, 물에 담궈 놓으셔야 돼. 왜? 한 번 쓰시고 나서 바로 소독시 내려가지 않아요. 일회용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네, 분비물이 물 안에 담길 수 있게 담궈 놓는 거고요. 흐르는 물에 비벼 씻으셔야 돼요. 담근 물에 씻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냄비 뚜껑을 닫은 채 물을 버린 후 건져서 자연 건조시키시고 뚜껑을 열고 이러면 또 틀릴 겁니다. 카테터와 같은 고무 제품은 얼마 끓인다고요? 15분 이상. 숫자에 조심하셔야죠. 네, 쟁반에 널어서 어디서 말려요? 그늘에서 말립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햇빛에 말리면 예, 조각조각 가닥 나는 거 달라붙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언제 소독하셔야 돼요? 사용하기 직전에. 예, 이런 문장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흡입물품 관리에서 나오는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58번입니다. 대상자의 가정에서의 오타 나왔네요. 고쳐올게요. 네, 낙상이죠?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에 가기 쉽게 침대 난간을 내려둔다. 2번 방이나 거실의 물기는 그대로 둔다. 3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4번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사용한다. 5번 헐겁게 늘어진 긴 옷을 입게 한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낙상 예방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네. 침대 난간 내려두시면 큰일 납니다. 네, 올려두셔야지. 내려가는 순간, 난간이 내려가는 순간 떼굴떼굴 낙상입니다. 그쵸? 조심하셔야 돼요. 물기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쫙 미끄러집니다. 빨리 물기는 제거시켜서 얼른 말려주셔야지만 왜? 물기는 미끄러짐의 주범입니다. 그쵸? 하지 근력 강화 운동 맞고요. 계단 거꾸로 가셔야지.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가 안전하다는 거고요. 헐겁게 늘어진 옷까지 걸립니다, 옷에. 예, 밟혀서 미끄러지실 수 있어요. 예, 간단하죠? 예, 근데 이렇게 잘 냅니다. 낙상 예방법. 답 3번이고요. 다음 가죠.
자, 이제 재해에 대한 거거든요. 네, 재해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될 때도 있고 두 문제가 출제될 때도 있어요. 그 상황별로다가 지진, 수해, 화재 뭐 요런 경우를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죠. 요번에 기출문제 보니까 오전 거는 네, 이 재해에서 한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됐고 오후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됐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내지는 하나 정도가 출제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 요번에는 지진에 대해서 문제를 냈더라고요. 자, 보시면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구를 잠근다. 2번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위로 올라간다. 3번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로 이동한다. 4번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 계단을 이용한다. 네, 5번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은 높은 곳에 둔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답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답 두 개 나와요. 제가 지금 문제를 바꾸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답 두 개예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요거는 영상은 답 두 개로 해놓고요. 블로그의 문제는 네, 수정하면 되니까 네, 보시면 일단은 3번이 빨간색이 들어와 있죠. 요거 맞아요? 네, 하나 더 찾아보실래요? 뭐니까요? 4번. 예, 요 계단을 제가 엘리베이터로 바꾼다는 걸 예, 수정 안 했네요. 맞아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정답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오답 볼까요? 1번 같은 경우에 출구를 잠근다가 아니라 출구를 확보한다. 왜요?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출구가 잠겨 있다면 네. 안에서 약한 지진이 안에 있지만 대피해야 되는 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거든요. 아파트 현관문 같은 경우에 철문이라서 심하게 흔들리게 되면 이게 우그러들어요. 철문이. 그러면 나가실 때 안 맞아요. 아기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대비할 때 나갈 때를 대비해서 일정한 예, 그 문을 좀 확보해 두는 게 열어두는 게 좋고요. 그렇죠? 출구를 확보하라 그거잖아요. 나갈 수 있는 너비를 좀 열어놔라. 그다음에 흔들리는 동안에 위로 왜 올라가요? 위험하죠. 그쵸? 아래로 가셔야지. 3번, 4번은 맞다고 했고요. 그다음 5번은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은 높은 곳에 두시면 안 되죠. 위가 아니라 네, 아래에다 두셔야 되지. 아니면 또 뭐예요? 잠금 장치 같은 거. 잠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잠금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을 권장하는 거죠. 자, 이제 안전관리에서 지진 외에 나머지 영역 있잖아요. 네, 요거는 뭐야? 딱 보시는 순간 화재. 많이 나와요, 사실. 여기도 나왔었고요. 제가 지진 문제를 가져와 그랬지 화재 문제도 출제를 했거든요. 그 화재에서 여기 보시면 간단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소화기 사용법. 그렇죠? 1번 안전핀, 2번 노즐을 잡고 불 쪽을, 3번 손잡이 움켜쥐고 4번 분말구를 쓴다. 그다음 이제 몸에 불이 붙은 경우에 멈춰라.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눈과 코와 입은 보호하시고 엎드려서 어떻게 해라? 떼굴떼굴 굴러라. 네, 뛰어 도망가지 마시고요. 바람이 돛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화재와 관련돼서 대처하는 방법들, 얘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정전이죠. 정전에 대비해서 손전등은 미리 확인해 두시고, 네, 그쵸? 전기기기를 한 번에 많이 사용하면 전력 딸리죠. 그러니까 별도의 전용 콘센트, 그 다음에 냉동식품 점검하시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날 수 있고요. 네, 또 전기 사고. 네, 전기가 통하는 짜릿한, 찔릿한 느낌이 들거나 소음이 나거나 냄새가 나면 중단하시고 확인하셔라. 하나의 콘센트 여러 개의 전기코드 꽂지 않아요. 의료기기는 아직까지 체계 그대로 접종 3핀 플러그, 전력이 딸려도 의료기기가 돌아갈 수 있게.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전기 쇼크를 입었다면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지만 돼요. 예, 그러니까 전기 코드 전원을 끄고 네, 분리시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만진 사람한테 전기가 다 옮아 갑니다. 그런 내용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예. 여기는 파트 분량에 비해서 문항이 세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내용은 정말 방대하게 많거든요. 근데 기출에 항상 보면 항상 3개 정도 출제를 해요. 골라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원칙은 잘 출제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6개에서 3개 정도. 이번엔 어디가 났을까라고 봤더니 식품 하나, 세탁 하나, 외출 하나 이런 식으로 오전에서가 하나 출제됐고 오후에서는 또 뭐가 났나라고 보니까 예, 여기 세탁 하나, 일상 업무 대행 하나, 식품 하나 이런 식으로 났어요. 요번엔 주거환경에 대해서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예,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 예, CBT부터 랜덤이에요. 뭐가 나한테 나올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의 영양 관리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영역들을 다 하나씩 꼼꼼히 살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자,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씻은 식기는 행주로 닦는다.
2번 유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근다. 3번 수세미는 그물형보다 스펀지형이 위생적이다. 4번 기름기가 적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5번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을 넣었던 용기는 알코올에 담가 두었다가 닦으면 냄새가 없어진다.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이 주방위생용품관리법이죠. 네, 행주로 닦으시면 안 돼요. 행주로. 뭐라 그래요? 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알고 계셔야 되니까. 네, 376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씻은 식기는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게 어긋나게 엎어놔라. 예, 그러니까 씻은 식기는 물기가 건조되게 어긋나게 엎어놔라. 그러면 정답. 이거 아닌 건 다 오답. 그렇죠? 요리그릇은 네, 아실 거예요, 이거. 공부 안 하셨어도 아실 거예요. 뜨거운 상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위험이 있으니까 안 되고요.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는 그물형을 쓰시는 게 좋다고 그러죠? 두 개 바뀌었죠? 네. 그래야지만 이 찌꺼기 같은 것들이 덜 묻는다고 했고요. 기름기가 적은 것부터 설거지하는 거 맞잖아요. 혹시 설거지 순서 기억하고 계시나요? 유리컵, 수저, 기름기가 적은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기름투른, 프라이팬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5번은 왜 틀렸을까요? 기름기가 많이 묻은 음식물을 넣었던 용기는 알코올이 아니죠? 어디에 담가두시면 돼요? 네, 이것도 책 그대로 페이지 377페이지 녹차 티백이나 쌀뜨물에 담가 두었다가 닦으면 냄새가 없어진다. 예, 그러니까 녹차 티백이나 쌀뜨물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요한국어사 시험은 딱 하나입니다. 책에서 뭐라고 하지? 이거 잘 기억하시면 예, 만점 갑니다. 그게 안 돼서 만점이 안 나는 것뿐이에요. 교재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바꾸기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습니다. 표준 교재를 많이 읽는 분이 승자라고요. 음. 자, 다음 61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네, 그림 잘 보세요. 보셨죠? 교과서에서 이런 그림. 1번 옷걸이를 빼서 햇볕에 건조. 2번 다림질에서 햇볕에 건조. 3번 옷걸이를 걸어서 네, 햇볕에 건조. 네, 4번 옷걸이를 빼서 뉘어서 건조. 5번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 몇 번일까요? 어우, 쉬워라.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 네, 그런 느낌 나야 돼요. 이거,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빗금, 빗금. 해에 빗금이 쳐있으면 그늘입니다. 그쵸? 그럼 다 빼요. 햇볕, 햇볕, 햇볕. 줄어들었네, 두 개로. 예, 그죠? 그러면 오지선을 햇볕 하나만, 햇볕이냐 그늘이냐 하나만 알았어도 이지선으로 바꿀 수 있네요, 지금. 네, 세 개 다 X 쳤습니다. 두 개 갖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옷걸이라고 하는 글자가 옷걸이에 걸어서 하라는 거예요, 옷걸이를 빼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옷걸이에 걸어서입니다. 네, 옷걸이에 걸어서. 그래서 이 옷걸이는 옷걸이가 뭐야?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5번. 예, 쉽게 낸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건조하는 우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데 그런 문제도 많이 나왔던 영역이라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음 문제로 가려다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예, 왜? 이거는 모르시면 진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는 이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얘는 외워야 돼요. 왜 집에서 내가 빨래를 이렇게 하면 아이고 뭐하러 외웁니까? 는 집에서 하는 대로 하면 되죠. 죄송하지만 일상생활이나 개인 활동은요. 남자 선생님들보다 여자 선생님이 더 많이 틀려요. 왜? 답을 모르면 내가 집에서 살림하던 대로 답을 찾으시거든요. 다 틀립니다. 네, 우리 책은요. 아마추어가 하는 방법이 없어요. 연구호사는 주부 프로예요. 집에서 내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빨면 어떻습니까? 다 빨리는데.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책에서는요, 요대로 하라 그래요. 책대로 해라. 예. 그래서 애벌 빨래를 할 때, 이 얼룩을 제거하는 짝꿍들이 있어요. 이거는 못 외우시면 그냥 한 문제가 틀릴 거예요. 나왔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건 꼭 알고 갑시다 하고 넣는 거거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섞으래죠?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로 해라. 땀은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를 1대1로 해라. 립스틱은 클렌징 폼이나 아세톤. 지금 애벌 빨래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파운데이션은 알코올. 튀김기름은 주방용 세제. 자, 아까 한 거 나왔죠? 혈액과체액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궈라. 예, 요거 되게 중요한 거죠. 요 짝꿍 있어요. 금방 안 외워지세요. 네, 요거 몇 번 반복하시면 안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요 네 가지만 갖고 이제, 1대1, 누구누구 섞어, 식초, 주방세제, 이런 식으로. 과탄산소다 주방세제, 요거 이제 잘 기억해 두세요. 문제집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거 많이 냅니다, 이것도.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외출.
당뇨병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신분증을 준비한다. 2번 당뇨약과 젤리를 챙겨나간다. 3번 주치의에게 외출 목적을 알린다. 4번 걸을 때 보폭은 크게 한다. 5번 동행 결과에 불만족해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몇 번일까요? 네, 와, 신식의 고급 문제? 뭐가 고급 문제일까요? 예, 이거잖아요. 외출이라는 거 하나는 지금 개인활동 지원에서 볼일을 보러 나가실 때 같이 가는 건데, 함께였으니까. 외출을 함께하라. 분명히 동행인데 조건부가 하나 더 붙었어요. 네, 이분이 누구예요? 당뇨병 대상자. 그럼 이거는 당뇨병 대상자 의학의 상태를 알고 계셔야지만 외출과 합쳐졌을 때 정확한 정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고급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실 때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당뇨 어르신하고 밖에 나갔는데 난 뭘 준비해서 가야 되지? 이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2번이잖아요. 네. 신분증은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을 필요해야 되는 외출인 경우에만 하시면 돼요. 뭐 동네 앞에 나가고 산책 한번 갈 때마다 신분증을 챙겨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필요도 없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당뇨병이신 경우에 뭐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눈치 빠르신 분 아실 겁니다. 저혈당. 저혈당 올 수 있잖아요, 저혈당. 저혈당에 대비해서, 그쵸? 그거에 대비해서 사탕이라든 젤리 같은 거 챙겨 나가시는 걸 권장하는 거예요. 여기 나갈 때마다 주치에게 나갑니다. 전화 받지도 않아요, 주치가. 어디 날 거예요, 그죠? 의미가 없고요. 보폭 크게 하시면 넘어집니다. 걸을 때는 보폭은 작게. 자, 이건 이제 외출에 동행하실 때 동행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법이에요. 동행 결과에 불만족하셨어요. 아, 그거를 대상자 스스로 처리하게 하시면 안 되죠. 누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랑 동행하다가, 요양보호 선생님과 동행하다가 불만족이 생긴 거니까, 예, 어르신, 어떤 부분에서 만족이 잘 안 되십니까? 제가 다음번에는 이 부분은 잘 체크해서 만족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족 여부에 대한 걸 물어보시고, 또 처리도 해주시고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네. 요런 문제들 7문제 정도 풀어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예, 기출 문제하고 거의 유사해요. 제가 98%. 문장 하나 바꾸고 앞뒤 바꾸고 똑같이 하면 저작권 보호법에 걸리면 저 이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씩 예, 근거 유사 바꿔왔으니까 예, 요렇게 안전감염 파트 복지하고 일상생활 지원 파트까지 같이 봤습니다. 오늘 7강은 7문제니까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8강, 9강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가 예, 명절이 한 주 껴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월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 일이 있어서 예, 화요일날 업로딩을 했지만 지금 월수로다가 맞춰놨으니까 요번 주 수요일날 8강, 그 다음에 명절주는 업로드 안 할 거예요. 고준 한 주 빼시고 1월 30일날 예, 이제 마지막 9강까지 하면 40일의 기출문제 문제풀이가 다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2월 13일 첫 시험 대비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우고 싶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보시면 좋고 저는 사실 유튜브보다 블로그에서 내용들을 더 많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블로그 오셔서 나머지 정보 공유나 이런 거 하고 싶으시면 그러면 같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